반갑습니다. 서장입니다. 298쪽. 맨 아랫 부분 할 차례죠. 오늘 81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부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 빼는 공부인 것 같아요. 힘 빼는 공부. 힘 빼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위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위법. 그러니까 무위라는 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법, 않은 공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뭔가를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떠한 것이 그 무위법인지 어떠한 것이 힘 빼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감각이 생기면은 이제 그 공부길을 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감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불현듯 그런 식의 그 저절로 이루어짐, 저절로 어떤 그 작용하는 거에 대한 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원천이라는 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잘 나름대로 이 바른 지견도 좀 서야 됩니다. 이제 뭘 느끼냐면 이게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바른 어떤 견해도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공부라는 걸 향해서 덤비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고 욕만 쓰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게 변함없는 진리고 항상한 것이라면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노력, 의도, 목표의식, 욕구하고 상관없이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견해 없이 그냥 공부에 덤벼들기 때문에 자꾸 시간 낭비만 하고 헛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진리라 하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라는 어떤 개인의 존재조차도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용을 쓰든 어떤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변함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 나의 알고 모르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건 아니면 느끼지 않건 그냥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 모든 것이 원천인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견해가 되면요, 결국 그 정리된 견해를 잘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그러고 들으려 하고 느끼려 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이나 자기에게로 그걸 돌이켜야 돼요. 그 정리된 견해를. 그냥 무위법이야. 노력할 필요가 없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어떤 지견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라면 그래, 맞아. 그러면 가만히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생각으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경험의 대상으로서 구하는 게 아닐까? 뭔가 노력을 해서 얻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냥 단지 정리된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보면은 특히나 이 공부가 안 되고 뭔가 장애에 걸려 있는 사람은 100% 그런 식의 유의 조작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으로 구하려 하고 어떤 감정 상태로 얻으려 하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어떤 체험을 기다린다거나 지금에 없는 거를 어떻게 기다린다거나 10중 8구 그런 식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은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식의 분별된 상에 들어가면요. 이게 있어도 자각이 안 돼. 이게 묘해요. 그래서 이것만은 무효한 거야. 아니 분별을 하든 안 하든 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분별을 해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거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속성이 뭐냐면 뭔가에 빠지면 그거 안에 어떤 부분에만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전체성을 보지를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대상 경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한테만 의식이 집중돼 있으면요. 다른 여타의 것에 관심, 의식의 초점이 안 가게 되면 여기서 가고 나서도요. 자기한테는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거는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어떤 뭐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게 카페가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거에 의식이 모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물만 기억해요. 그 의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분별된 대상에 빠져버리면 전체성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의도나 조작이나 노력을 쉬면 쉴수록 그래서 이걸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찾지 않으면 가깝고 찾으면 멀어진다. 구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인 것이고 구하면은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찾고 있는지 자기가 뭔가 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어떤 그 어려움이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찾지 않음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의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찾아왔고 구해왔고 알아왔고 어떤 그 분별해야지 뭔가 분명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인지 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함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그때 역시 찾았구나. 또 지나보면 또 그때 역시 찾았구나. 그게 미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불현듯이 떠오른 건데 그러면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어떤 대상에 마음이 없으면 늘 이것이라고 하면은 아 그것과 어떤 그 다른 대상으로서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꽃을 보는 경험을 하고 있다. 종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탁자라는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정신작용의 경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문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꽃도 아니요, 들리는 소리도 아니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대상을 경험하든 간에 변함없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꽃과 소리와 아니면은 생각의 경험과 구별되는 이것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대상화 따로 다른 식의 대상을 만들어 버려요. 뭔가 모양이 없는 대상, 모양이 없는 이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꽃을 보는 경험이 이것인 것이고 소리가 울리는 경험이 이것인 것이고 탁자를 보는 경험이 이것인 것이고 제가 하는 이 말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이 경험이 이것인 것인데 또 그러한 대상과 또 상관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이나 종소리나 꽃과 분리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인 것이야. 어떻게
보면은 종소리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법의 어떤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할 때 이거 꽃이 있고 종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의 금으로 만들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금이듯이 이것도 그것이라는 거죠. 모양을 보면은 각각의 사물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본성적인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걸 또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험의 순간에 자각되지 않으면 따로 체험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의 순간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뭡니까? 그러면 차나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따로 차 마시는 일 말고 이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의 순간에 이것인 것이에요. 지금 경험의,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분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따로 찾게 되거든요. 따로 있을 것 같은, 따로 지키게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이 다양성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다양성이 펼쳐지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 계속 지금의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을 얘기해보자면 꽃도 드러나고 소리도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저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모습은 소리도 멈춰 있지 않고 제 목소리도 멈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 변함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제 목소리도 멈춰 있지 않는데 이 순간 이 어떤 그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한번 봐보시라는 거라 이거를 다른 각도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종이다 아니면 내가 소리다 내가 소리의 경험 자체이다 내가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런 경험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 종소리를 경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 경험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할 때 중심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성을 거기에 두지 말고 여기에 두라는 거지. 그럼 말하자면은 대상한테 한번 더 보세요. 거꾸로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내가 모든 경험을 한다는 그 주체의식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중심성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죠. 근데 이 경험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지 않나요? 이 경험하고 있음은 내가 이거를 듣는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본다라는 이 해석 없이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를 빼고 그러니까 주어를 빼보시라는 거야. 그렇죠? 주어를 빼고 이 경험 자체에 있어 보라는 거야. 이 경험 자체. 나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경험한다는 이 중심성을 빼고 경험 자체에 있어 보라는 거야. 경험 자체에 있어 보라는 게 경험 자체. 그러면 내가 앉아있음도 이 경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도 이 경험 자체가 되고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속삭임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 라는 이 생각도 이 경험 자체가 되는 것이지 진짜 내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거기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게 사실 우리의 이 전체성을 자각하는 거를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경험 자체에 있는 거야. 그냥 소리가 들리면 이 자체, 꽃이 보이면 이 자체, 움직임이 드러나면 이 자체.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자각이 안 돼? 내가 듣고 있지, 내가 보고 있지.
이런 식의 해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도 경험 자체예요.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듣고 있지라는 것도 생각의 경험 자체인데 일어난 생각에 빠져버린 거야, 그냥.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경험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 자체라는 거예요.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경험 자체는 늘 깨어 있습니다. 이 경험 자체는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없었습니까? 나이 뭐 10살 돼서 없었습니까? 15살 돼서 없었습니까? 20살 돼서 없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전환이 오고 나면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게 탁 스스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이 경험 자체에 있으면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이것이야. 다 이것을 머금고 있어. 다 이 경험, 이 깨어 있음 자체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에요.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것이고 밀밀한 것이고 하루 24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이 됐든 뭐 365일이 됐든 뭐 3,000년이 됐든 3만 년이 됐든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도 이 경험 자체에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지 않거든요. 모든 공간도 이 경험 자체에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이 경험이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깨어 있음, 깨어 있잖아요. 어찌 이게 나의 의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드러난 상이 너무도 입체감이 있고 실제감이 강해. 근데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 꿈은 꿈 같은데 지금의 꿈, 눈앞에 있는 현실이 꿈이라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그게 어젯밤 꿈과 같은 꿈 같은 느낌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젯밤 꿈은 사실은 어떤 이미지이거나 생각이거나 의식이거나 그러겠죠.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이미지이거나 그 정도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의 어떤 요소들을 보면은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있지만 너무도 이런 식의 색채감, 너무도 강렬한 어떤 후각, 너무도 강렬한 이 사운드, 너무도 강렬한 이 촉감.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테일의 차이라는 거야, 이게.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는 디테일이 더 어떤 구성 요소들이 더 디테일해지면 그게 실제라는 착각이 있고 디테일이 더 약하면 헛것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디테일의 차이일 뿐이지 다 꿈인 것이에요. 그게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살덩이가 의식,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그걸 그 구성 요소에 아닌가요? 그것에 어우러짐 아닌가요? 근데 어젯밤 꿈속에서는 그거는 그 강렬한 어떤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그 강렬함은 없었어. 물론 사람에 따라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속겠죠. 꿈속에서도. 근데 꿈은 지금 그런 식의 꿈은 지금의 의식이 깨어나니까 꿈에서 그게 꿈이구나라는 지금의 시점에 사실은 꿈인 것이지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악당을 만나면 도망다니고. 근데 이 꿈이라는 거, 지금의 현실의 꿈이라는 거는 꿈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야. 이게 꿈이라는 거. 만약에 이런 입체감 있는 요소가 깨어나는 순간 이거 지금의 이 현실보다도 더 생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꿈이지 한다고. 근데 이 꿈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현실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라.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뭐 안이비서 신의 이 정도의 어우러짐이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만약에 다른 식의 어떤 요소들이 더 결부된 것이 나타나면 이건 꿈이고 8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더 실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미처 못하겠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런 요소가 있다. 응?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세계가 더 첨부된 것이 또 있고 이거 6가지 요소의 뭐 그런 식이면 우리는 더 이것은 꿈이야. 근데 그 더 디테일한 그 세계는 이게 실제지라고 한다고 이런 패턴이라면.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 현상 세계의 속성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속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이게 내 몸이고 이 몸이 나인 실제감이 너무도 뚜렷하다면 그래서 관을 하라 그래. 관. 옛날에는 백골관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뼈가 되고 살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레들이 막 갉아먹고 그러는 옛날엔 인도에는 그 겐지스 강에 시체를 묻지를 않았다 그래요. 시다림이라고 해서 숲속에도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버렸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가 의식을 갖고 움직이던 사람이 잠깐 사이에 죽어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냥 저렇게 있는데 그게 막 부패하기 시작하고 뼈다귀가 남고 나중에는 뭐 그걸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대한 허망성을 더 이렇게 느끼겠죠. 그거의 허망성을 더 느낀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집착을 더 안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질 것이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우리는 이거 보려고 죽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봐. 그래서 이게 공부가 정밀해진다 하는 거예요. 공부가 정밀해지면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어젯밤 꿈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와닿고 그러면서 이것이 단지 어떤 너무도 디테일 면에서 조금 더 정교한 것일 뿐이지 어떤 객관적으로 항상한 것도 아니고 존재도 내 몸과 마음이 존재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게 묘해요. 예전과 다르게 이런 식의 나라는 것, 어떤 자아감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집착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은 알게 되죠.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몸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물론 어떤 시력의 차이나, 어떤 뭐 근력의 차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냄새 못 맡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전과 다르게 이것의 어떤 실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그만큼의 어떤 이것을 막 돌보고 가꾸고 아끼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무상한 것을 알게 되죠. 점점 무상하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마치 그림자와 같고 한상과 같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사로잡히고 구속받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거에 뻔히 실체가 없는 걸 알면서 그거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가 아닌 줄을 알면요, 우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게 그러잖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잘 알고 있으면 마음이 어디에 갑니까? 모양은 똑같아. 근데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러면 진짜한테 가지 그거 돈 뭐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그 플라스틱 조각에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고 바르게 보게 되면 그런 집착도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아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뭔가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괴롭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텅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소리는 잘 일어나고 있고 사물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우리는 불현듯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문득 돌아서 보니까 내가 지난 1시간 동안 저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여기 와 있네. 어떻게 왔지? 아무런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의식도 없는데 저절로 모든 게 행해졌네. 불현듯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할 때도 막 그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앞서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저절로 모든 것이 생각도 펼쳐지고 느낌도 펼쳐지고 저절로 움직여진 것이 우리가 불현듯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의 바탕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나 어떤 욕구라는 것은 어떤 의도나 목표라는 것은 여기서 저절로 일어난 생각에 갇힌 결과물일 뿐이지 생각에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에 빠진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오랜 시간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어찌 저절로 사라졌네. 내가 어찌 지금 이 순간 이런 경험을 하겠노. 이런 큰 계획이 나한테는 없었어.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지금 내가 손 들고 내리는 거는 뭔가 의도로 된 줄 모르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내가 손을 들어야지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저절로 일어난 겁니다. 인연 따라서. 근데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들렸지라는 생각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들렸지라는 거는 어찌 일어났습니까?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주제자가 없다고. 이걸 주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주제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냥 인연이 그것일 뿐인 거예요. 인연이 그것일 뿐이지 객관적인 존재, 응? 모든 것을 주관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이 그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인연이 무슨 사람입니까? 인연이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진짜 인연에 수긍하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금욕주의적인 자세들, 뭔가 많은 거 많이 갖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게 많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본능도 제어하고 어떤 규범화된 어떤 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물론 그거는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워낙에 우리가 그런 분별 경계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공부가 됐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에고 아닌가요? 자기 기준 아닌가요? 분별 아닌가요? 내 말은 분별 아닌가요? 이런 행을 해야 돼. 이런 행을 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욕심을 내면 안 돼. 이 자체가 분별 아닌가요? 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이 기준이 분별 아닌가요?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럼 뭐냐? 진짜 뭐라면 진정한 공부는요. 남이 모습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저 사람 이 행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너무 세속적인 모습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사람이야. 그런 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진정한 공부라면 어떻게 돼? 정해진 기준이 없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그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 주어진 인연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를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감정을 안 느끼고가 아니라 경계에 달관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뭐 출가해야 돼. 결혼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 자체가 어떤 식의 자기만의 분별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뭘로 우리가 공부를 알 수 있느냐? 진정으로 공부라는 거는 정해진 틀이 없는 것이에요. 정해진 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이것이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상황이 선을 넘게 요구하면은, 그래 사람 누가 그럼 소위 말해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산대사나 그 사명당 같은 사람은 공부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 죽였잖아. 왜구들.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도인이 아니네. 그럼 성가기감도 읽을 필요가 없네. 무수한 사람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어떤 그런 식의 세속적인 어떤 규범은 제시될 수 있으나, 진짜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규범조차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관해야 되는 것이지, 경계에 대한 그 집착성이 어떻게 없어야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 이래야 된다는 분별이 없는 것이지, 그런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 머문 없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건 다 경계거든요. 머문다는 건 이게 진실하다고 믿고 이게 옳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대상화해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의 인연 따라 행함인 것이죠.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이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그거는 이제 뭐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그런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행을 갖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고 공부가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그런 면이 많지 않느냐.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습으로서 부처를 보고 열애를 보려는 그런 게 아니냐. 행위로서 열애를 보고 부처를 보려는 그런 게 아니냐. 그건 분별이죠. 그 금강경이 나오거든요. 나를 소리로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사물로서, 색으로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공부가 이제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져야 됩니다. 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 자체, 이 깨어있음 자체일 뿐이에요. 이걸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라. 순간적으로. 잘 보십시오. 지금 저를 보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구나.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계시죠? 알아보고 계시죠?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물건이 하나 생겼는데. 네? 실로폰입니까 이게? 소리가 은은하네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제 삶 속에 이런 게
등장한 건 엊그제예요. 없었어요. 이런 게 이제 한 물건이 이제 어떤 대상으로서 분별이 되는데,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분별되진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여러분은 뭐 분별되시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뭐 이름이 지어지면은 더 명확하겠죠, 이게. 자. 알아보고 계시죠? 알아듣고 계시죠? 알아듣고 계시죠? 알아보고 계시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경험과 제 귀에는 다른 음색으로 들리거든요. 물론 소리라는 것으로서 그 범주 안에서는 같은 경험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 음색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조금 좁혀 들어가 봅시다. 자, 다른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걸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 손을 잘 보십시오. 다른 경험이죠. 요거와 요거는 좀 가까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경험이죠. 근데 이 대상을 따라가면은 다른 경험이 되는데 이 경험 자체는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은 다른 겁니까? 경험하고 있음은 다른 겁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지금 대화하는 것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화와 이 소리의 경험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소리가 들리듯 이 소리가 들리듯 손이 왔다 갔다 하든 제 말에 따라 이해가 작동이 되든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는 다른 건가요? 똑같죠? 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 이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하고 있음은 이게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시각적인 경험이든 청각적인 경험이든 생각의 경험이든 그렇죠? 이 경험하고 있음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자체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앉아있음도 경험하고 계시죠? 자기 몸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딱 드러나는 이 경험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생각으로 이거 내 손이지라는 생각의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건 내 몸이지라는 이런 분별의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 꽃도 경험하고 계시고 그렇죠? 종소리도 경험하고 계시고 생각도 경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느낌도 경험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경험 자체는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까? 그게 하늘을 보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땅을 보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설사 무슨 어떤 뭘 보는 눈이 생겨서 미래를 보는 경험이 있든 과거를 보는 경험이 있든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뭔가 환상과 같은 부처님을 보시든 아니면 어떤 빛을 보시든 그 경험의 내용은 신령스럽고 아니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니면 소리이거나 느낌이거나 생각이거나 하지만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는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까? 사실 모든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라는 것도 과거가 내가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이다. 그것이 분명히 과거가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내가 태어났다. 그 과거가 있지 않느냐?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바로 지금 그때가 있었지. 어느 장소에서 내가 태어났지 하는 이 경험 자체에서 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 경험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이 경험이 없으면 미래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경험이 없으면 현재도 드러날 수가 없죠. 이 경험하고 있음이 아니면 과거도 드러날 수 없고 미래도 드러날 수 없고 지금 현재도 드러날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앉아 있음도 드러날 수가 없죠. 바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생각도, 느낌도, 시간도, 공간도. 저기에 저기에 범호사가 있어. 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범호사에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나옵니까? 바로 지금 이 분별의 경험을 통해서 범호사가 저기 있어. 내가 갈 곳은 저기야 라는 그 공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을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경험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깨어있다고 해? 무궁무진한 것들이 쉴새 없이 나오니까, 이 경험에서 나오니까 이게 깨어있다고. 이걸 어떻게 엔진과 같다, 기틀과 같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련소나 이런 데 가면 풀무와 같다 하는 거예요. 풀무질하면요, 거기서 온갖 그 쇠로 만든 물건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불꽃과 같다. 여기에서 이게 보이지는 않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해? 이 경험하고 있음을. 마치 생명력이라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음이라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부족함 없이. 그래서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 해요. 왜? 숨어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눈앞의 허공이 아닙니다. 눈앞의 허공도 이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이 깨어있음의 산물인 거라는 거지. 이 경험하고 있음의 산물이라는 거지.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게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는 이것의 산물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드러난 것을 따라가면 온갖 세계로 벌어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늘 변함없는 거라는 거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다른 건 다 무상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도 바로 이 깨어있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대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대지에서 만물의 온갖 곡식들이 다 나오듯이. 식물, 동물이 다 이거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대지의 데메테르와 같다고, 느낌이. 신화 속에서. 이것이 낫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모성성을 얘기하거든. 다 모든 걸 낳고 있어. 엄마가 애를 낳듯이. 근데 이 엄마는 모습은 없어. 엄마의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왜? 경험하고 계시죠? 이게 너무도 소리가 생생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 자체가 생생하다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생생하다 그러면 또 이 말에 또 많이, 저는 생생한 게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 말에 하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뺨을 꼬집어 보세요. 죽었으면 아프겠어요? 그런 변화가 불가능하죠.
안 아프다가 어찌 아프겠습니까, 이게. 손도 여기 못 가요, 이게 아니면. 손도 여기에 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면. 이건 뭐죠? 제가 바보가 된 느낌. 아주 그냥 재주가 좋으십니다. 그럼 볼게요. 참 못 알아듣는 재주도 참 좋은 거예요. 참 뛰어난 겁니다. 그것도. 이 298쪽입니다. 사대부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무명이 적으며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습니다.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개 글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곧장 잘못되어서 다만 부기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기를 얻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 자기의 발밑을 향하여 내가 얻은 이 부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얻은 이 부기는 뒷날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까? 우리의 보통 이제 이 자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보편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책을 많이 읽고 뭐 지식이 많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뭔가 지식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거는 그게 오염되거든요. 오염돼 버리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어떤 실체성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럼 그런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의 양이나 갖고 있는 그 양의 모양, 왜냐하면 모양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모양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양이라는 것이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돈의 문제라든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더 높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지적인 것 아니면 어떤 자기가 행한 선행 그것이 많은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적인 차이는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을 우대하는 풍조가 있고 그러나 똑같은 거는 뭐냐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뭔가 실제한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거를 또 쉽게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그걸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인들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오히려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두운 상태에서 많이 알고 많이 갖고 많은 경험이 그게 무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무명이 적어. 왜? 오염된 게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을 갖고 내가 이룩한 거, 내가 성취한 걸 갖고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아상이 높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상이 강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몇 안거를 살았다. 몇 시간을 버텼다 하는 것이 그것도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 경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강화하는 수단은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수행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모양이라면 이 자성을 깨닫기 이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강화하겠죠. 자아를.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몇 년 수행했습니다. 아니면은 몇 권을 읽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웃긴 거야.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 존재 자체를 내세우나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어. 아니면 그것도 더 웃긴 게 내 아버지가 부자야. 이것도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무슨 학위가 있어. 나는 또 몇 년을 수행했어. 그거 진짜 자기인가요? 그 임재스님 이걸 뭐라고 얘기해? 옷이라고 해. 내가 걸치고 있는 옷. 이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나는 이런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런 옷도 입을 수 있고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대로 걸림없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옷일 뿐이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 이 경험 자체죠. 잘 보시오. 여기에서 온갖 옷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의 옷이라는 건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재물 그것이 그 정도의 작은 범위로 옷을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꽃도 옷이라. 지금 이 소리도 옷이라. 지금 이것도 옷이고 이것도 옷인 거예요. 그럼 온 우주가 옷이라는 겁니다. 왜? 이 경험 자체에서 온갖 것으로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경험 자체에서. 이것이 온갖 옷을 다 입고 벗고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나의 어떤 소유물만 한정된 게 옷이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사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잔다. 땅을, 이 대지를 침대 삼아 누워 산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이 나의 이불이고 땅이 나의 침대야. 이 지구 전체가 나의 침대이고 저 무한한 하늘이 나의 이불인 것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것의 옷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산하 대지가 이것의 옷이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왜? 진정한 나는, 이 개인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잘못 알지 말라고. 진짜 나는요. 그런 이 전체성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전혀 그런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전체성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분리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탓하지도 마시고 축혀 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고 하다고 말하다가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이익과 관계된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면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고 아주 동물적이 되고 원초적이 되잖아요. 우리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에 많이 상처를 받지 큰 거에 그렇게 받지 않아요. 나의 이해가 걸린 거. 그리고 진짜 뜯어보면 속을 보면 다 똑같죠. 우리가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이익이 있죠.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거는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네. 항상 이게 있어요. 이런 속삭임이. 근데 이 개인이 내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 그런 말도 잘 안 나오죠. 그것도 그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개 글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곧장 잘못되어서 다만 부기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기를 얻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 자기의 발밑을 향하여 내가 얻은 이 부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얻은 이 부기는 뒷날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까? 생각은 우리는 하죠. 살아가면서. 나는 왜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났지? 응? 이 엄마는 또 누구한테서 태어났지? 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두죠. 우리 질문이 집요하지가 않죠. 근데 끝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했으면 끝까지 찾아보라 이거죠. 끝까지 찾아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자기의 어떤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있나? 여전히 현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현실성이 있고 실제감이 있는데 과연 있냐? 끝까지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대충 보니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보면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게 좀 집요함이 필요해요. 끝까지 완전히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살만하고 적당히 아는 정도는 그게 이제 평상시의 삶에서는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진짜 큰일 앞에서는 힘을 못 쓰죠.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이제 공부하시는 도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셨어요. 60대 중반인가. 근데 되게 열성적이셨어요. 막 열성적으로 막 법문 듣고 이렇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막 그 진짜 새파랗게 젊은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그냥 저야 그때 뭐 무슨 특별한 얘기도 해줄 수 없고 그냥 뭐 이겁니다라고밖에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얘기 듣고도 돌아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이걸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막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얼굴이 막 확 펴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그 암이 이제 발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된 거죠. 근데 그때 불현듯 그분이 체험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그 질문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나는 차마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단호하게 그런 어떤 분명함이 찾아올까? 그걸 제 스스로한테 어떻게 공부의 화두처럼 이렇게 그 이후의 공부의 화두처럼 이렇게 삼은 거죠. 내가 죽음의 순간에 진짜 이것밖에 없다. 아니면 스스로 분명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자유를 얻은 것 같고 할 때 죽음의 순간에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밖에 없느냐 물어봤을 때 과연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틈을 주지 않고 어떤 마음의 흔들림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와요. 아, 진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기. 난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 그거는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점 지금보다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경계, 물결도 약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찾지 않는 거와 또 찾지 않기도 하면서 더 이상의 그런 거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깨달음도 1대4 인연이거든요. 근데 죽음도 우리 1대4 인연 아닙니까? 그죠? 그 순간에 더 이상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와 단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하고 찾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집착성이라는 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은 그게 쉽게 어떤 그런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물론 그게 오래 끌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익숙함의 문제라고 봐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20년, 30년 뭐 이런 얘기 공부 이거 알고 나서도 20년, 30년 해야 된다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이것의 입장에서는요. 마침표가 있어요.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을 것이. 지금 여러분이 과연 이게 단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이게 단가 하는 부분, 말하자면은 이것이 있고 뭔가 점점점 하는 그 느낌, 그 미진함이고 찝찝함이거든요. 점점점 하는 그 느낌. 근데 그 점점점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점점점. 그 미진함, 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박지 않은 부분, 그 점점점이 사라져서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환상 세계, 여전히 이 내가 이것 자체라는 자각이 와도 이 꿈의 세계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성을 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전히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마침표라는 게 없죠. 왜냐면 언제 어느 순간적으로 분별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거는 진짜 종지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마침표예요.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이것 자체는 여여부동하고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이 개별성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왜냐면 언제 어느 순간 이 분별 경계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뭐 웬만한 거는 안 사로잡힐 수 있는데 나의 생사 문제, 그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생사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공부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칼날 위를 걷듯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스님은 등짐 장수가 양쪽에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라. 왜냐하면 중심을 못 잡으면요. 왼쪽으로 떨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라는 걸 더 찾거나 구하는 그 어떤 그런 일은 종지부가 찍어진다 이거죠. 사실 그때 보면은 언제나 이것일 뿐이었지 다른 일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언제나 마침표, 언제나 이게 다라.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환상 세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갈 때는 꿈에 아름다운 거 보면은 눈길이 더 가고, 그렇죠? 내 자식을 보면 더 예쁘게 보이고,
나무 토막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때 속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아름다움, 그 고귀함조차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밝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하는 그런 측면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면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느냐.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느냐. 이 부귀와 영화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사라지느냐.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인연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느냐. 근데 그것 자체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죠. 우리가 모양을 따라가면 어디로 오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의 본성을 보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죠. 그냥 무늬만 그러할 뿐이고 실체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죠. 왜? 항상 이 경험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듯이 드러날 뿐이지 이 그것의 본질은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열에 여거 열에 여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항상 이렇게는 부동이고 오고는 물결이라 여거 열에 여거 여여함은 항상 이것인 것이고 오고 가는 건 그냥 물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여거라는 말도 이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항상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 그러면 오고 간 겁니까? 무늬는 오고 무늬는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항상 여부동하다.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것뿐이다.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곧 마음이 어리석고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바로 어리석고 어두울 때라도 역시 다른 물건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리석다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물결인 것이고 뭐 어리석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물결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하면 문득 재주가 다할 때 곧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여기서 무슨 헤아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문이 막히죠. 말문이 똥 닦는 막대기다. 어찌 부처가 똥 닦는 막대기냐. 똥막대기겠냐. 말문이 막히라고 하는 말, 이런 방편의 말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문이 닫혀버리면 바로 이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재주를 부리죠. 재주를 부린다는 거는 생각으로 자꾸 헤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재주. 그러니까 자기 재주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분명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죠. 막 씨름해가지고 나가 떨어져야지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재주가 다 해야지. 분별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정멸해질 때 이 똥막대기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똥 닦는 막대기다. 이해하는 것도 재주 부리는 겁니다. 똥 닦는 막대기. 이렇게 말하는 이것 자체지 이거 바로 재주 부리는 거예요. 벌써 생각의 재주를 부렸거든요. 그냥 똥 닦는 막대기라는 소리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똥 닦는 막대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이 죽비 드는 소식인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소식인 것이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그 나머지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훨씬 경계에서 훨씬 가벼워졌어요. 차원이 다른 전환이 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